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셨습니까?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까? 살면서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자녀가 넌지시 건넨 말 한마디, 배우자가 오래된 습관을 지적하는 목소리, 친구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 그 순간 우리 가슴 속에서 무언가 꼿꼿하게 일어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가르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감정,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실 것도 없고 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특히 수십 년을 걸어온 인생의 무게가 있는 분들이라면 충고라는 것이 때로는 그 무게를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불편한 감정, 그 꼿꼿하게 서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에 한 위대한 스승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름, 공자 선생님이십니다. 공자 선생님은 평생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생 명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공자의 명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것도 용기다. 이 짧은 한 문장,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가볍게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 가슴 한편이 찔리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아주 깊고 넓은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편안하게 앉으시고 차 한 잔 준비하셨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딱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0대, 40대에 팔팔하던 그 시절.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집에서는 기둥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넥타이를 매거나 앞치마를 두르고 온 가족을 위해 동분서주 하셨겠지요. 그 시절의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흘러 어느새 60대, 70대가 되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어른이 되었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마무리되었거나 크게 바뀌었고, 매일 만나던 동료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홀가분하셨나요? 아니면 가끔은 쓸쓸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내 말이 곧 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뭘 말해도 자식들이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아. 배우자한테 뭔가 이야기하면 이제는 오히려 내가 구시대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야.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싸해질 때도 있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이건 결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70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에는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삶이 쌓아온 것입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자존심이 우리 귀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라는 생각이 앞서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놓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진심이 담긴 말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노후 삶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능력. 이제 그 이야기를 더 깊이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털어놓으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편의상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30년간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직자 출신이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고 스스로도 나는 평생 옳은 일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대 초반의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거 보면 사기 문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피해 사례를 많이 봐서요. 그 순간 박 선생님 가슴속에 무언가가 확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30년을 교직자로 살아온 내가 문자 사기 조심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으로 보이냐? 결국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한동안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박 선생님도 뭔가 서운했다는 감정이 오래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박 선생님은 정말로 금융 사기 문자를 받았고 순간적으로 링크를 클릭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 말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왜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싫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충고가 귓가에 맴돌았는데 그 순간은 고집스럽게 외면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여성 어르신, 편의상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40년 가까이 가정을 일궈온 전업주부 출신이십니다.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건강에 정말 안 좋대. 음식간을 좀 싱겁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동안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가 이제 나한테 요리를 가르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딸이 음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김 여사님은 방어적이 되셨고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는 절대 저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셨습니까? 인간관계 지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충고를 거부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고. 그 본능이 왜 생기는지 잠시 후 심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공자 명언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것도 용기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고를 듣는 건 그냥 겸손한 거 아닌가? 왜 용기가 필요하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공자 선생님은 왜 충고를 듣는 것도 용기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무서운 상황에서 뛰어들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자 선생님은 남의 충고를 듣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충고를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용기다. 라고. 다시 말해, 남의 충고 앞에서 마음을 열고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자 선생님의 인생 명언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공알미다. 이것이 바로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도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이 되든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60대 70대 인생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이 말씀과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로 알려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제자들에게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허리를 굽히고 귀를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대학자다. 그들에게 무얼 배울 것이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열린 귀로 세상을 들으셨기에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백 권의 저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나이가 들수록 귀가 더 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는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충고를 들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이것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심리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아보호 본능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40년, 50년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생각의 틀, 습관, 방식들. 누군가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때 우리 뇌는 마치 외적이 침입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내 지난 삶이 잘못됐다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심리학에서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내가 믿어온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끼는 불편함.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자동으로 그 말을 거부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에 대한 권위의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는 오랫동안 지혜와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나이 먹으면 그게 다 경험이야라는 말처럼요.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랜 경험은 분명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의 경험이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을 근거로 젊은이들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것들이 뭘 알겠어.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아주 소중한 정보를 차단하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게 두렵고 창피하고 불편합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충고를 받을 때 그 감정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는 건 아닐까? 내가 형편없어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지요. 이 세 가지 심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충고를 듣기 싫었던 건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자연스러운 심리 때문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변화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60대 70대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더 잘 들어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고를 들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68세 남성 어르신, 편의상 이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35년간 사업을 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성격이 강하고 결단력이 뛰어나셔서 일할 때는 아무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집에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셨고, 배우자의 의견은 당신은 모른다는 말 한마디로 잘라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배우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서워서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알아요? 나는 40년 동안 당신 곁에서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말도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은 그 말에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우자의 눈물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였구나. 그 다음 날 아침, 이 선생님은 처음으로 배우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배우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듣는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사업 35년보다 지난 1년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집에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거예요. 인간관계 지혜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72세 어르신 정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정할아버지는 3남매를 두셨는데 몇 년 전부터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자식들이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서운함이 쌓여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한번 받게 되셨는데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이신 분들이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원인을 자녀에게서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가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여러분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얼마나 잘 들어주셨습니까? 정할아버지는 그 말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져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셨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나를 나쁜 아버지로 모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 말을 곱씹어 보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들 말을 얼마나 들어줬나. 그리고 부끄럽게도 별로 들어준 기억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의 말은 어린애 소리로 치부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정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용기를 내셨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아들아, 내가 예전에 내 말을 잘 못 들어줬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 말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것이 인간관계 지혜이고 노후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용기입니다. 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언제 시작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 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이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60대라면 아직 3040년이 남아 있습니다. 70대라도 2030년이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이제 나는 늙었으니 더 이상 변하지 않아도 되라고 다친 마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관계,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살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늦게 배운 것이 가장 깊이 남는다고. 젊었을 때는 바빠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일과 돈과 체면에 쫓기느라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 이제 그 여유가 생긴 지금 비로소 깊이 볼 수 있는 것들. 60대 70대 인생 이야기는 완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숙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나이를 먹을수록 뿌리가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깨닫는 것들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실천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니어 인생 조언으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5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것도 용기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00년 전 중국의 한 스승이 한 말이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와 이렇게 정확히 맞닿아 있구나. 인간의 본성은 시대가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충고 앞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성장도 2500년 전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같다는 것. 그래서 인생 명언은 시대를 넘어서 빛납니다. 그래서 공자의 명언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래전 자신에게 충고를 했던 누군가. 그때 당신은 그 말을 흘려보냈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니면 요즘 들어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려다가 당신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춰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또는 오랜 친구입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지? 그리고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이번에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 뒤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것이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용기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삶. 아, 그때 내가 좀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더 잘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삶. 그것이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것도 용기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셨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열린 귀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